스파이가 전부 불었어. 그러게 스파이한테 돈을 두둑히 줬어야지. 내가 2배 준다고 하니까 전부 말하던걸. 한동석의 말에 독고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석은 처음부터 마광숙의 장광주가 최고의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이번 사태는 누군가 독수리 술도가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수작이라는 것을 눈치챘는데요. 하지만 비난의 여론을 뚫고 누명을 벗겨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이 마광숙을 위해 엄청난 활약으로 독고탁의 치졸한 수작을 밝혀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장광주가 하루아침에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어느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독수리 술도가가 사용한 쌀이 사실상 쓰레기라는 폭로성 영상을 내보낸 것입니다. 어두운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진행자는 심각한 표정을 띠고 마치 눈앞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처럼 충격적인 자료 화면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 장면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 핀 곡물자루가 독수리 술도가라는 낙인이 찍힌 상자 옆에 세워져 있었고, 서너 명의 일꾼이 쌀을 뒤적이는 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돼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막걸리 만들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어떡해? 목소리는 떨렸고 손마저 부들부들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마치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깔린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서 있던 오천수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든 방송 같아요. 우리가 진짜 쓰레기 쌀을 썼다고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나 지금 머릿속이 하얘. 이런 영상 돌아다니면 우리 진짜 큰일 나. 둘의 표정은 사색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오장수가 생전에 이룬 막걸리 정신이 쓰레기로 폄훼되고 있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SNS와 포털 사이트에는 충격 실태, 믿고 마신 막걸리가 쓰레기? 라는 식의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독수리 술도가를 향한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졌고, 멍청한 소비자들이나 제대로 확인 없이 속는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뒤섞여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한편 LX 호텔 집무실에 앉아 영상을 지켜보던 한동석의 낯빛은 어두웠습니다. 이걸 보고 마 대표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는 습관처럼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부하 직원에게 연락을 돌릴 채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도 장광주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걱정은 호텔의 명성보다는 마광숙 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언론 확인부터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이내 한동석은 국회의원 지인과 몇몇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광주의 품질과 독수리 술도가의 작업 환경에 문제가 없음을 넌지시 전달하며 이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뒷배경에서 이런 정보를 조작해 흘린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신라주조 사무실에서는 독고탁이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크게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못 버티겠지? 전부 내 계획대로야. 한편으로는 비웃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승자의 쾌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사태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흘러간다는 듯 독고탁의 눈빛은 서늘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마광숙이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오천수는 재빠르게 서류를 들고 뛸 채비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이상한 폭로가 조작이라는 걸 밝혀야 했습니다. 그들의 분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대중의 시선은 이미 차가운 비난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쌀 폭로는 독수리 술도가 전 가족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으며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도사리는 음모의 실체가 얼마나 거대하고 교묘할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에 걸려온 첫 전화는 초조한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걸리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 뒤로 같은 연락이 줄지어 빗발쳤습니다. 전국 유통 채널이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 이미 납품된 제품은 대량으로 반품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퍼진 쓰레기 쌀 막걸리 파장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마광숙은 겹겹이 쌓이는 반품 요청서와 컴퓨터에 폭주하는 취소 이메일을 확인하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그런 쌀 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다들 쓰레기 쌀 막걸리라고 손가락질해요. 오천수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재고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제가 재고 관리팀이랑 서류부터 확인해 볼게요. 쌀이 어디서 들어온 건지, 누가 납품했는지 전부 다시 검토해 봐야 해요. 창고 안은 뒤숭숭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지런히 작업에 열중하던 직원들마저 자신들이 쓰레기 쌀을 다뤘다는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광숙이 들어서자 사람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장수씨 배신할 순 없잖아요. 그분이 만든 막걸리잖아요. 난 절대 못 믿겠어요, 그런 소문. 목소리는 담담하게 들렸지만 이미 눈빛에는 절망이 드러났습니다. 오천수도 서류를 쓸어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형이 생전에 지켜온 자부심은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재료, 이 술, 이 정신은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지만 세상은 한순간에 독수리 술도가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반품 폭탄처럼 밀려드는 전화와 이메일, SNS와 언론에서 쏟아지는 악플이 그들을 숨막히게 조여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언론에 해명 자료를 내보내기도 전에 욕설 섞인 항의가 먼저 도착했고 납품 거래처에서는 소비자가 우리 회사를 불신하니 어쩔 수 없다는 메마른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천수도련님, 이대로 끝낼 수 없잖아요. 장수씨가 밤낮 없이 정성 들여 만든 이 막걸리를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죠. 마광숙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린 그런 쌀 안 썼고 실험 결과도 있고 누룩과 쌀 품질 서류도 증명돼 있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여론은 귀를 닫은 듯 했습니다. 막걸리를 마신 소비자들은 의혹만으로도 불안해져 반품을 요구했고 뉴스는 매 시각마다 쓰레기 쌀 막걸리 파장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어젯밤 방송에서 시작된 일이 단 하루 만에 독수리 술도가를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대로 망가지는 걸까? 라는 공포가 마광숙과 오천수를 엄습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에 마지막 끈을 걸고자 애썼습니다. LX 호텔 집무실에서 한동석은 자꾸만 장광주 관련 기사들을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호텔 측도 과거 장광주를 입점시켰던 터라 작은 불똥이라도 튀면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걱정은 단순히 호텔 홍보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마 대표가 지금 얼마나 절망 중일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을 차분히 내려다보던 한동석은 언론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독수리 술도가 입장 들어보셨어요? 쓰레기 쌀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발 직접 사실 확인 좀 해주세요. 그는 연줄이 닿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허위든 진실이든 일단 정확히 조사해야 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평소의 깐깐함이 이런 국면에서야말로 도움이 되리라 그는 믿었습니다. 한편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던 한결도 휴가를 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의학연구소에 정식 시음 결과를 의뢰했고 공인기관에 막걸리 성분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언론의 부정적인 관심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결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독수리 술도가 막걸리는 아무 문제 없대요. 오히려 쌀 품질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석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보고 있어. 공신력 있는 자료만 제대로 나와주면 마 대표가 겪는 억울한 상황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거야. 부자는 뒤에서 작전을 분담했습니다. 한동석은 언론과 정치권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한결은 연구검증이라는 과학적 접근을 담당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호텔 회장과 군의관 아들이 이토록 바삐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었습니다. 한동석은 서류처를 정리하며 살짝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 납품 관계로만 여겼던 술도가인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이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 대표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은혜였는지는 애매했지만 이미 마음은 한쪽으로 깊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와 기자들이 LX 호텔의 입장을 물어본다며 방향을 묻자 한동석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독수리 술도가와의 막걸리 계약을 유지합니다. 단 허위 보도라는 게 밝혀지면 그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전해주세요. 그의 말에는 철두철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광주를 음해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울렸습니다. 한동석은 그런 때일수록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광숙의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괜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외부에는 밝히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그의 물밑 행보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신라주조 로고가 새겨진 유리문이 햇볕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독고탁은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금장 만년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TV 화면에서는 끊임없이 쓰레기 쌀 막걸리 논란을 다룬 뉴스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말했지. 그런 구멍가게는 결국 깨지게 돼 있어. 주변 임원들은 대단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독고탁이 자주 욱박지르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조심스러운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스파이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독고탁의 지시로 독수리 술도가에 파견된 인물이자 조작 영상을 방송국에 흘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조심스레 꺼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이 엄청나서요. 쓰레기 쌀 이미지가 완전히 각인된 것 같습니다. 좋아. 사람들 한번 의심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지. 막걸리가 오염됐다느니 위생이 엉망이라느니. 그런 말 한번 퍼지면 끝나는 거야. 팔짱을 낀 독고탁은 비열한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스파이는 연신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설령 반박 자료 내놔도 대중은 의심부터 할걸요. 독고탁은 흐뭇하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나 더 터뜨리자고 했잖아. 지금 타이밍이면 소비자들 불안 더 키울 수 있어. SNS에 막걸리 마시고 배탈 났다 같은 후기 좀 흘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스파이는 작게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준비할게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한 지시였지만 독고탁의 기세에 눌려 그는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독고탁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 독수리 술도가에서 술을 빚다 갈등 끝에 쫓겨나듯 나온 그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치욕을 몇 배로 되갚겠다는 듯 그의 눈에는 욕망과 분노가 섞인 불꽃이 일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독수리 술도가 반품 사태, 망하나? 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주변 임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웃었지만 그 뒤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이 사무실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사무동 한편에서 오천수는 쓰레기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미친 듯이 서류를 뒤져본 끝에 오래된 우체국 대출 서류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작성한 듯한 추가 문서, 수상쩍은 도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독고탁이 우리 쪽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만든 서류 같은데 왜 이렇게 조작 흔적이 보여?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놓은 채 오천수는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독고탁이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 이상한 직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매서운 예감에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시각 대학 연구실의 실험대에서는 오범수가 직접 장광주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가 인증을 받은 분석 장비를 갖춘 곳으로 그는 자신의 연구실 지위를 활용해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투명 용기에 담긴 막걸리를 여러 성분별로 분리하고 가열과 냉각, 재확인 과정을 반복하느라 밤새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나쁜 균이나 불순물 하나도 없고 쌀 품질도 정말 뛰어나요. 원래 명품 쌀 쓴다고 하더니 진짜였네요. 분석 데이터가 프린터에서 출력되자 오범수는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이 술은 정말 좋은 술이었습니다. 쌀뿐 아니라 누룩 성분과 발효 과정까지 모두 깔끔하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는 조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누가 봐도 독수리 술도가를 망가뜨리려고 계획한 짓이에요. 이틀 뒤
오천수와 오범수는 머리를 맞대고 자료들을 교환했습니다. 서류에서 발견된 수상한 흔적, 그리고 분석실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데이터. 둘은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쌀이라는 프레임을 짜맞추기 위해 철저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범수도련님, 이 정도면 공식 브리핑 열어야 해요. 지금 언론이 너무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증거 한꺼번에 공개해서 반박해야 해요. 네, 저도 동의해요. 기자회견 빨리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텔 같은 데서 하면 더 믿을만하다고 느낄 테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서렸습니다. 여론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진실은 여기 있었습니다.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음모라면 반드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마광숙은 SNS와 뉴스 댓글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독설에 찔려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쩌면 이건 거짓일 수도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허탈함에 빠져있는 형수님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오천수와 오범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밤중까지 기획서를 쓰며 머지않아 세상을 놀라게 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는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쓰레기쌀 폭로 영상을 송출한 뒤 시청자 반응은 뜨거웠지만 방송국 내부로는 이상한 제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보에는 영상 출처에 대한 의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PD는 방송국 서버와 로그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차례 추적 끝에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 원본과 독수리술도가 마크가 합성된 파일이 특정 IP 주소와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IP 주소는 신라주조 사무실과 매우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PD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PD는 정보원이었던 인물을 수소문해 마침내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스파이였습니다. 식은땀을 닦는 스파이를 향해 PD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방송이 가짜 영상을 내보낸 겁니까? 누가 조작한 건지 다 말해주세요. 스파이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잡아떼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제보받은 자료였어요. 그러나 PD가 IP 추적 결과와 신라주조, 그리고 독고탁 회장과의 연관 정황을 언급하자 스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 일부 편집만 도왔어요. 원래는 상태 안 좋은 쌀 영상이 있었고 거기에 독수리술도가 마크를 얹었어요. 사실은 독고탁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PD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만큼 잘못된 보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방송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PD는 기자 정신을 되살렸습니다.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PD는 곧장 본사로 복귀해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추가 보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방송한 영상 조작됐을 가능성 큽니다. 독고탁 회장 이름도 나왔고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지만 PD는 단호했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은 진실입니다. 지금이 그걸 지켜야 할 때예요. 이후 방송국은 다시 쓰레기쌀 논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취재망을 가동하며 신라주조와 독고탁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는 흔들리는 마음으로 도망치듯 방송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독고탁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서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음모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독고탁의 지시였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음모에 가담했는지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는 떨리는 손으로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쌀 막걸리 논란이 정점에 달하자 전국 유통사와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독수리술도가 제품을 일제히 계약 파기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반품 더미는 창고를 가득 메웠고 트럭이 막걸리를 실어 나르는 모습은 마치 처절한 퇴각처럼 보였습니다. 장수 씨, 미안해요. 나 정말 이러려던 거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무실 구석에 주저앉은 마광숙의 어깨는 축 늘어진 수건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자극적인 질문을 퍼부었고 저도 피해를 봤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텔레비전에서는 독고타기 인터뷰 영상에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안타깝긴 해요. 근데 저런 작은 업체는 위생 관리가 어렵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안타깝다는 말 뒤에 스며든 교활한 미소는 마광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독고탁은 분명히 여론이 독수리 술도가를 향해 등을 돌린 틈을 타 사태를 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소비자 건강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길 바란다는 말을 흘리면서 몰래 막걸리, 오염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독고탁이 설마 여기까지 개입했을까? 라는 의심이 머리를 스쳤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너져가는 술도가를 보며 눈물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한 언론사는 독수리 술도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댓글에는 오장수 씨가 아시면 무덤에서 통곡하겠다. 소비자를 기만한 악덕업체라는 악담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마광숙은 어쩌면 정말 끝일지도 몰라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수 씨,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막걸리가 미안해요. 내가 못 지켰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는 그 순간 TV 화면 한편에서는 독고탁이 잔을 들어올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통까지 조여주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먼 발치에서 마광숙의 무너짐을 즐기듯 그의 눈에는 불쾌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방송 리포터는 독수리 술도가 측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조롱 섞인 의견이 넘쳐났고 일부 옹호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며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장수를 잃은 뒤 겨우 되살린 꿈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공장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하염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지? 독고탁의 그림자는 점점 더 크게 드리워졌고 마광숙이 간신히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은 서서히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반품 사태가 절정에 이른 어느 날 저녁 LX 호텔 로비에서 마광숙과 마주친 한동석은 그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그녀는 퀭하고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 대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눈물을 꾹 참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한편 구석진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주위의 화려한 장식들은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짝이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저 이제 못 버티겠어요. 다들 쓰레기살이라며 욕하고 아무리 증명하려 해도 다 거짓말이라고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동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마 대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독수리 술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한겨레 쪽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언론 브리핑 꼭 해야 합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호텔까지 끌어들이면 LX 호텔 이미지도 위험해지지 않나요? 그러나 한동석은 단호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공개해 이 사태가 조작이라는 점을 알릴 무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 대표가 지금 포기하면 오장수 씨가 지켜온 꿈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늘 까칠하고 차갑기만 했던 한동석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줄 줄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지?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로비를 떠나기 전 한동석은 자신의 변호사 지인을 불러 이 사안의 법률 검토와 기자 브리핑 준비를 맡아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마광숙은 그 모습을 보며 한 가닥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천수도련님이랑 범수도련님도 자료 챙기고 있고 저도 공장장님이랑 내부 서류 준비해서 정면 돌파해보려고요.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살짝 맞닿은 순간 마광숙은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괴롭고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작고 단단한 등불 하나가 켜진 듯 했습니다. 이후 호텔 VIP 회의실에서는
브리핑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마광숙과 오범수가 준비한 PPT 자료, 오천수가 조사한 의심 서류들, 한결이 맡은 식품 성분 분석 보고서까지 한동석과 변호사는 문장을 다듬고 질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준비 현장은 결연했습니다. 이 싸움, 이제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도래했습니다. LX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전면에는 독수리술도가 장광주 품질검사 공식 발표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몰락 위기에 있던 업체가 정면 승부를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설마 뭘 믿고 이걸 하겠다고? 라는 반응을 보이며 수군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먼저 오범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굳은 표정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쌀 원산지 증명서, 계약서, 화학분석 결과표가 연달아 제시됐습니다. 제가 직접 국가공인 연구실에서 장광주를 분석했습니다. 이 술은 명품 쌀로 만든 고품질 막걸리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쓰레기 쌀이라니 그런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영수증, 누룩성분 인증서, 발효 기록 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오히려 명품 쌀이었다고? 이어 한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군의관 신분이지만 식품 안전 관련 의학 지식이 풍부한 그였습니다. 저는 식중독 사례나 여러 임상 케이스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장광주 마시고 배탈 났다는 얘기엔 어떤 근거도 없어요. 분석 결과만 봐도 이 막걸리는 위생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방송된 영상은 조작이라는 뜻인가요?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졌죠? 같은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범수와 한결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답했고 곧 준비된 동영상 클립이 재생됐습니다. 영상에는 공장 내부 실사와 실제 쌀 창고, 농부들과의 직거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으며 조작 가능성을 일축하는 증거였습니다. 기자들의 반응은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가득했던 표정이었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제시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말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방송에 나간 영상은 다른 지역에서 찍은 뷔페 곡물 화면에 우리 독수리술도가 마크를 얹은 걸로 보입니다. 관련 IP 추적도 끝났고 조작 정황이 드러나는 대로 법적 대응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결이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식품 안전성 보고서를 공개하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충격이네. 대체 누가 그런 거야? 이 정도면 진짜로 조작이었네. 보도 카메라는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쌀 막걸리라는 조롱을 받던 장광주가 오늘 이 컨퍼런스룸에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격의 브리핑을 바라보며 한결의 눈빛은 뚜렷한 결의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한동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반격의 시작이 세상에 선포됐습니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언론은 빠르게 독수리술도가 측의 반박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하자 조작에 가담했던 스파이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모든 책임이 나한테 덮어 씌워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행사장에 들어선 스파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사실 독고탁 회장님 지시로 조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곰팡이 쌀은 다른 데서 찍은 거고 거기에 독수리술도가 로고를 합성해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넘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폭탄 같은 고백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독고탁 회장이 직접 그렇게 지시한 겁니까? 스파이는 등을 돌리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에 배짱을 부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독수리술도가 완전히 끝장날 거다고. 방송국에 어떻게 제보하라는 것까지 자세히 지시하셨습니다. 현장에선 비명과 같은 웅성거림이 터졌고 라이브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독고탁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회장님을 협박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스파이는 녹취록과 이메일 내역을 다수의 매체와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제시됐고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무렵 신라주조 사무실에서 TV를 지켜보던 독고탁은 이성을 잃은 듯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미쳤나봐. 어떻게 나를 배신해. 주변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댔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독고탁은 분노를 억누르며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막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하지만 이미 흐름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은 특보를 편성했고 온라인 포털은 독고탁 음모론 실체라는 해시태그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거짓말이었구나라는 분노와 독수리술도가 정말 억울했겠네라는 동정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파이는 회견장 바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인 거 압니다. 근데 이제라도 진실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장면은 전국 생중계로 방송됐고 독고탁의 음모는 사실상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한편의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독고탁은 이를 갈며 분노했지만 이미 싸움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파이의 충격적인 양심 선언 이후 독수리술도가는 즉시 독고탁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혐의를 총동원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언론도 연일 이 소송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소비자단체 역시 독고탁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며 강한 공분을 표했습니다. 처음에 독고탁은 나와 무관하다며 뻔뻔하게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오범수가 고용한 변호사, 특히 그의 친구 변호사는 이미 철저히 준비된 증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파이의 진술과 녹취록, 이메일 IP 추적 기록, 독고탁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까지 줄줄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쏟아지는 증거물은 법정 내부를 압도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전부 나 음해하려고 꾸며낸 거라고요. 독고탁이 판사 앞에서 소리쳐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스파이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거짓을 꾸몄다고 주장했지만 오범수 측 변호사는 곧바로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에서는 독고탁의 익숙한 말투가 뚜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끝장내야 해. 돈 좀 들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깔끔하게 처리해. 법정에선 먹먹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중 여론은 급속도로 독고탁에게서 돌아섰고 과거 신라주조가 쌓아온 명성도 한순간에 붕괴됐습니다. 주조업계 관계자들은 저런 위험 인물을 두고 보면 업계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고탁은 급히 항소를 준비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범수의 친구 변호사는 담담한 얼굴로 그의 변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래도 계속 부정하시겠습니까? 독고탁은 홧김에 탁자를 내리치며 버럭했지만 그의 주변 임원들조차 이제는 말릴 기운조차 잃은 듯 자포자기한 눈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독고탁이 과거 독수리술도가를 떠날 때 겪었던 감정적 앙금과 그로 인해 시작된 거대한 음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개인의 원한이 막걸리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며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불안정해진 주류시장 상황에서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더욱 강한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1심에서 법원은 독고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즉시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오한결과 오범수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반박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이 꺼낸 모든 패는 허술한 반론에 불과했고 재판장은 엄정하게 말했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질 때 독고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신라주조는 매각설에 휘말렸고 직원들은 줄줄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독고탁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법과 진실은 그를 조금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독고탁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1심에서 이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인정되었고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그는 항소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 이르러 오한결과 오범수는 새로운 증언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스파이 역시 끝까지 협조하면서 독고탁이 빠져나갈 구멍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신라주조는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리점주들이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일부 임원들은 독고탁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독고탁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독수리술도가 측에 더욱 큰 금액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고 개인 형사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독고탁은 재판정 복도를 나오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주조업계 거물이라 불리던 독고탁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라는 삐뚤어진 집념에 사로잡힌 그는 무리하게 차를 몰아 독수리술도가를 향했습니다. 마광숙을 직접 찾아가 협박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빗속을 뚫고 과속으로 달리던 그의 차는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독고탁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중태에 빠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예후는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독고탁 교통사고 뉴스를 긴급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신라주조는 회장이 쓰러지자 곧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수합병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외동딸 독고세리조차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독고탁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장광주를 무너뜨리려던 그 집착은 되려 본인을 재기 불가능한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로써 세상을 뒤흔든 쓰레기쌀 스캔들을 주도했던 인물은 교통사고라는 돌발 변수 속에 처절하게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기보다 그가 뿌렸던 악의적 계략이 독수리술도가에게 남긴 상처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쓰레기쌀 논란이 허위였음이 명백해지자 오히려 장광주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진실이 밝혀졌고 SNS를 통해 원조 명품 쌀 막걸리라는 별명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은 궁금증에 앞다투어 구입했습니다. 허위 스캔들이 오히려 대박 광고 효과를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대량 반품 사태로 텅 비어있던 공장 창고는 이번엔 주문량에 도저히 대응하지 못해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마광숙과 오천수 그리고 독수리 오형제는 휴일도 반납한 채 생산 라인을 늘렸고 최신 설비까지 도입했습니다. 독고탁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자금의 큰 보탬이 되었고 그 덕에 모든 빚을 청산했을 뿐 아니라 새 발효 탱크와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됐습니다. 어느 서늘한 새벽 술도가 마당에는 낮게 깔린 안개가 잔잔히 퍼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온도를 점검하던 마광숙은 문득 뒤를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한동석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여긴 왜 오셨어요? 마 대표가 밤늦게까지 일하신다길래요. 잠깐 들러봤습니다. 이 항아리들 정말 멋지네요. 재판도 마무리됐고 스캔들도 정리됐습니다. 이제 LX 호텔 측도 장광주를 대표 주류로 재진열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마음은 어느새 마광숙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밤 술도가를 찾아온 건 그의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을 거닐며 항아리 뚜껑을 열어 막걸리의 발효 상황을 살폈습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지만 둘 사이에는 낮은 온기가 흘렀습니다. 회장님 안 계셨으면 저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다 회장님 덕이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마 대표랑 가족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이죠. 장수 씨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네요.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수 씨라면 지금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쵸? 애틋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한동석을 향하자 그의 눈에도 부드러운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막걸리 항아리에서는 은은한 쌀향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지나온 독수리 술도가는 이제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자주 막걸리 드시러 와주세요. 자주 오겠습니다. 술도 맛있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그는 문득 말을 삼켰지만
그 미묘한 표정 속에 마광숙은 작고 진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장수의 꿈이 담긴 막걸리를 함께 지키고 키우겠다는 결심,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 감정까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은 새벽빛 속에서 조용히 반짝였고 항아리에서 피어오르는 술향은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묶어주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장광주는 마침내 눈부신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배신과 음모가 거친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움텄고 술도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뜨겁게 안았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이 함께 바라본 여명 속에서 독수리 술도가의 미래는 더욱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